저는 더 이상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지 불과 3분. 어째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러시아 상위 1%의 명문가 자제들이 갑자기 무너지듯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연락해 귀국을 거부하겠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은 모스크바 교육부까지 움직이게 한 대소동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은 한 수학 여행에 대한 실화입니다. 파리와 런던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관광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어떤 일상적인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단 48시간의 체류가 그들의 인생관을 바꾸고 나아가 한 국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수학 여행 온 러시아 명문 여고생들.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통곡하며 귀국을 거부한 충격적인 이유.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교육부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수학여행 목적지를 서울로 지정하는 국제학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문으로 이름난 오직 상위 1%, 상류층 자녀만이 다닐 수 있는 모스크바의 한 국제학교 여학생 10명이 특별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그 과정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러시아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 학생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 유학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귀국 마지막 날 종적을 감추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상류층 여학생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이 되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친구분들은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1장 운명적인 서울행. 저는 모스크바 국제학교에 다니는 18세 소녀 소피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으로 고위 관료나 대기업 임원, 최고 수준의 변호사 자녀들이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버지는 에너지 기업의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국제 변호사시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유럽 각국을 여행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하지만 어딜 가나 비슷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 비싼 물가,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 그러나 제 마음을 진정으로 설레게 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K-팝과 K-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몰래 이어폰을 끼고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었고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조금씩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피아, 한국이라니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니? 아버지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여행 장소를 투표로 정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포함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한국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한류가 러시아 젊은 층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K-팝, K-뷰티와 최신 IT 제품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수학 여행지를 한국의 서울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상상하던 한국과 실제 모습이 다르면 어떡하지?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유럽처럼 대단하지는 않을 작은 섬나라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나니 다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솔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이신 엘레나 페트로브나 선생님이셨습니다. 엄격하시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좋은 분이셨죠. 선생님은 출발 전에 우리를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잿빛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2장, 도착 3분 만의 충격.
인천국제공항.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20분.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구나. 탑승교를 지나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정말 공항 맞아요? 마치 거대한 정원 같아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대낮처럼 환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모스크바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조명도 어두워지며 바닥은 늘 지저분하고 직원들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미소를 띤 채 대기하고 있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승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여기 정말 대단해. 밤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고 사람이 많다니. 그리고 공기 중에 은은한 난초 향기 같은 게 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였음에도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에 저와 친구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우리의 나이를 고려해 느리지만 정중한 태도로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입국 카드 작성법부터 수화물 찾는 곳, 심지어 다음날 일정까지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유럽 공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기계 사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끼를 입은 직원이 바로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권은 여기에 올려주시고 이 화면을 보세요. 러시아어도 지원된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러시아어를 포함한 다국어를 지원했고 직관적인 디자인 덕분에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도 모두 신기한 표정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자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많았고 짐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직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짐은 10분도 채 안 되어 나왔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혹시 한국에 있는 대학교 정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도착한 지 3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사랑에 빠졌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썼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학교 정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직 공항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이 나라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훨씬 더 발전했고 더 섬세하며 인간적인 온기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요. 엘레나 선생님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자, 이제 호텔로 이동합시다. 모두 짐은 챙겼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도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환전소, 통신사 카운터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제3장, 살아있는 도시, 서울의 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아열대 기후 특유의 습하고 따뜻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해 짐을 싣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깨끗하고 좌석은 편안했으며 에어컨은 쾌적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서울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우리가 외국인 승객인 것을 알고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지자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도로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둡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스크바의 밤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到处都有亮着灯的店到处都有亮着灯的店 사방에 푹 커진 가게들이 있어. 저거 편의점이야. 모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몇백 미터 간격으로 GS25나 CU 같은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밤중인데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친구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은 이어폰을 끼고 반바지 차림으로 마치 산책하듯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거리 폭력이나 납치 사건 뉴스가 끊이지 않기에 저 역시 밤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고 항상 아버지나 운전기사와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편안하게 걷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거나 야식을 사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들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묻자 엘레나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보시더니 버스 기사님께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밤에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한국은 치안이 아주 좋습니다. 밤에도 매우 안전해요. 곳곳에 CCTV와 편의점이 있어서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End quote. If you did having action dollars and it charges not in many why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했다니 친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명품 매장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고 도심에 가까워지자 롯데월드타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그 초고층 빌딩과 그 주변 강남의 빌딩 숲은 화려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외벽에 역동적인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은 역사적인 건물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낡고 정체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활기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를 지날 때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강양 옆으로 펼쳐진 빌딩 숲, 다리의 조명, 그리고 수면에 반사되는 불빛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소피아, 사진 찍어. 친구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창밖 풍경을 담았지만 사진으로는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습니다. 제사장, 잠들지 않는 도시의 온기. 새벽 2시 30분,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국밥집의 간판이 선명했고 편의점에도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라면 이미 죽은 듯 고요한 밤이었을 시간.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 프런트 직원은 우리의 연령대를 파악하고는 조용한 층으로 객실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학생분들이시니 조용한 층으로 준비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설명해 주었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조식 시간부터 주변 시설 안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며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진심이 담긴 환영 인사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을 뿐인데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 기분이야.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밤에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은 또 어쩜 이렇게 친절한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객실에 도착해 문을 열자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침대는 푹신해 보였고 욕실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등불처럼 환했습니다. 편의점, 술집, 카페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부야선부의 정.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생활하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의 첫인상, 안전한 밤거리, 살아 숨쉬는 도시, 제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는 것, 심야에는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는 것, 공항은 어둡고 더러운 것, 직원들은 차갑고 불친절한 것.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친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잘 짜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내일 더 많은 것을 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In evidence shows the back is salami.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될까? 한국은 내게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까? 기대와 흥분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감정, 이 벅찬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눈에 새겨두겠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올 거야. 어쩌면 더 오래 머물게 될지도 몰라. 유학, 취업 혹은 정말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예감이 들었어.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그것은 꿈속에서조차 러시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5장, 일상의 기적들. 아침 6시, 시차 적응에 실패해 눈을 떴습니다. 침대 머리맡의 시계는 정확히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자정 무렵.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흥분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저처럼 잠을 설친 친구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피야, 너도 잠 못 잤어? 응, 시차 때문에. 다들 왜 나왔어? 배고파서 뭐 좀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있을까?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문을 여는 식당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엘레나 선생님의 방문을 두드리니 선생님도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배고픈데 어디 먹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다. 호텔 바로 옆에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있단다. 24시간이요? 우리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6시에 식사를 할 수 있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셔츠 차림으로 바삐 걸어가는 직장인들,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모스크바의 새벽은 정막 그 자체였지만 서울은 이미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정말 호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이었죠. 간판에는 영업 중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켜놓고 일하는 젊은 학생,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듯 피곤한 얼굴의 택시기사님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다니.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돼지국밥 8영원, 순대국밥 8영원, 뚝배기 불고기 9영원. 러시아 화폐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돼지국밥 8영원은 약 480루블,
모스크바에서 이 정도 수준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200루블은 줘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평균 월급을 생각하면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영어로 말을 걸자 아주머니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응대해 주셨고 사진이 있는 메뉴판을 가져와 어떤 음식이 인기 있는지 하나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정징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러시아 식당 직원들은 보통 무뚝뚝하고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돼지국밥, 뚝배기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모두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숟가락으로 국밥을 한 입 떠먹더니 외쳤습니다. 이게 국밥이라는 거구나.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의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맛있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간은 완벽했고 밥알은 탱글탱글했습니다.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뚝배기 불고기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먹던 고기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달콤 짭짤한 양념이 깊게 배어 있었죠. 7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은 총 금액이 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화폐로 약 3,600루블. 모스크바에서 이 정도를 먹었다면 최소 10영루블,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거스름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며 서툰 영어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엘레나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을 나서자 친구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음식은 맛있고 가격은 싸고 서비스는 친절하고 너무 완벽해. 맞아. 게다가 아침 6시부터 문을 연다는 게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단순히 경제 규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편리함과 삶의 질에서 오는 격차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가게 안은 작은 슈퍼마켓처럼 깨끗했고 상품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편의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택배를 보내고 공과금을 내고 ATM에서 돈을 찾고 심지어 KTX 기차표나 콘서트 티켓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편의점은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 곳이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생활만능센터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차음료와 우유 음료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계산은 신속했고 바코드를 찍는 순간 가격이 표시되었으며 교통카드를 대자 즉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점원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도 전혀 언짢은 기색 없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Welcome to Korea. 편의점을 나오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24시간 편리하게 돌아가는 나라 같아. 언제든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도 놀라웠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이미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도로를 청소하는 모습,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관광객이 다니는 길만 깨끗하고 골목은 더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 주변뿐 아니라 골목 안까지 깨끗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오자 다른 학생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침 먹고 왔어. 24시간 하는 식당이 있더라.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다음엔 꼭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제육장, 서울숲과 별마당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 오전 9시, 모든 학생이 모여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숲이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호텔 직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 곳으로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역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면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어둡고 낡은 느낌의 모스크바 지하철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공기가 쾌적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흰색 대기선을 따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저 사람들 줄 서 있는 것 봐. 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서로를 밀치며 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몇 초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분 30초 후 도착. 한 친구는 휴대폰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며 정말 오차 없이 정시에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양옆으로 비켜섰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나온 뒤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객차 안은 매우 조용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먹으면 안 돼? 친구가 표지판을 가리키며 묻자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지하철 내부 역시 놀라웠습니다. 노약자석, 보아이조은 비워져 있었고 에어컨은 쾌적했으며 소음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휴대폰을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돼.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지하를 달리는 중에도 5G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안 끊겨요. 이 질서와 깨끗함, 정말 충격적이에요.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푸른 녹지에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넓게 펼쳐진 공원과 주변의 고층 빌딩들. 모스크바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세련되고 깨끗하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체조하는 사람, 심지어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걷기 머신, 허리 돌리기 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많은 시민이, 특히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구를 이용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 활기찬 모습에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니 모든 운동기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그것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친구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운동을 하려면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야 했습니다. 공공운동기구는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낡고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곳곳에 공공운동기구를 설치해 두었고 심지어 무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태극권을 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곳에 오시나요? Do you come here every day? 할머니는 영어가 서투르신 듯 했지만 손짓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매일 온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는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이셨고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한국의 노인들이 왜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노인들을 위한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료 운동기구, 깨끗한 공원, 안전한 환경, 그리고 저런 긍정적인 인심까지.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셨죠. 공원에 나가 운동하고 싶어 하셨지만 러시아의 공원은 겨울이 되면 황량하고 위험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런 나라에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던 할머니의 노년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할머니들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하며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하고 있었고 배변을 즉시 치웠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오후 1시쯤 공원을 떠나며 엘레나 선생님이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서점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답니다. 서점이요? 친구들은 쇼핑을 기대했는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우리는 도심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된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거대한 서가들, 마치 문화의 전당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점이라고요? 한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건물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들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일 오후 2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셔츠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경제 서적을 펼쳐놓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일 안 해요? 한 친구가 작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겠지. 한국 사람들은 독서를 아주 좋아한단다.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서점도 있어서 밤늦게도 책을 읽을 수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직장인들은 쉬는 시간에 보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인들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배움을 중시하는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인들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아. 이 작은 나라가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지. 저는 주위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세대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진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습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다양한 한국어 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고급 한국어까지 책 한 권을 집어 펼쳐보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다. 제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 친구들도 각자 관심 있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책을 보는 친구, 한국의 차, 문화를 다룬 책을 보는 친구, 한식 레시피 책을 보는 친구까지 모두가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서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용히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점을 나올 때 엘레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땠니?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란다.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했지. 교육에 투자하고 평생 학습 문화를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힘이란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국민의 삶은 어렵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제7장, 홍대의 자유와 열정. 다음 목적지는 젊음의 거리, 홍대였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간판들, 개성 넘치는 패션의 젊은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였고 우리는 멈춰서서 그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K-팝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들은 정말 멋있었고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우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마련한 상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 수준이 정말 높아.
조금 더 걷자 또 다른 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지만 그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창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공예품부터 옷까지 한 노점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단청 무늬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귀걸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 친구는 기념품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정말 멋져. 다른 노점에서는 캘리그라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쓰인 아름다운 한글, 사랑, 행복, 꿈, 희망 같은 단어들. 한글의 아름다움에 우리 모두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예술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실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소피아라고요. 예술가는 붓을 들어 능숙하게 소피아라고 쓰고 그 옆에 지혜를 뜻하는 한자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소피아. 정말 아름답게 쓰인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면 이 작품을 보며 오늘을 떠올리겠지. 저녁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더욱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유학생으로 돌아와서 이 에너지 넘치는 도시에서 내 꿈을 펼쳐 보이겠다고. 제8장 마지막 약속.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이야. 아직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침 식사 후 엘레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쇼핑을 위해 강남으로 갈 거야. 집에 가져갈 기념품을 사자꾸나. 강남은 서울의 쇼핑 중심지이자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 서울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강남에 도착하니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백화점과 명품 매장,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여학생들은 가장 먼저 화장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마스크팩과 스킨케어 제품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 점원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고 점원들은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 점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것 같네요. 이 보습 라인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손등에 제품을 발라주며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처럼 춥고 건조한 기후에 아주 완벽할 거예요. 제가 사는 나라의 기후까지 고려해서 추천해 주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마스크팩과 스킨케어 제품을 잔뜩 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유명한 만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딤섬과 비슷한 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만두가 나오자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을 열자 얇은 피에 정교하게 주름 잡힌 만두가 예술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육즙이 입안에서 터지며 고소한 맛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칼국수와 볶음밥도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광장에 들어서서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멀리 북악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얘들아, 며칠간의 여행은 어땠니? 친구들이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안전하고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케이팝을 좋아했을 뿐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한국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아니, 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니 선생님도 기쁘구나.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보물 같은 나라란다. 오후 1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4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쇼핑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마스크팩, 과자, 옷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떠나야만 할까? 이렇게 짧은 시간만 머물다 돌아가야 하는 걸까?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고층 빌딩, 활기찬 거리. 여기에 남고 싶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처 서점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더 사고 싶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엘레나 선생님께,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친절한 사람들, 평생 학습을 존중하는 문화, 젊은이들을 존중하는 사회, 이 모든 것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면 국민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일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서점에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더 사고 싶어서요.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 몇 권을 골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버블티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전쟁도 공포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을. 한참을 그곳에 서 있다가 휴대폰을 보니 이미 3시 30분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호텔을 향해 걸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프런트 직원과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로비에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어디 갔었니?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그냥 서점에 다녀오고 싶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좀 더 사려고요. 가방에서 방금 산 책을 꺼내 보여드리자 선생님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더라도 말은 하고 가야지. 내가 없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들도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우리 정말 걱정했어. 네가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도망간 줄 알았잖아. 미안해. 그냥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조금 더 보고 싶었어. 엘레나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도 내 마음 이해한단다. 하지만 이제 정말 가야 해. 버스가 곧 출발할 거야. 네, 선생님. 저는 방에서 가져온 편지 봉투를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선생님께 쓴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거리와 롯데월드타워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 서울.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 다음번엔 훨씬 더 오래 있을 거야. 제구장, 변화의 시작.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첫 발을 내디뎠던 곳.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별이 이렇게 싫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다음날 아침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의 잿빛 하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서울의 푸른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잘 다녀왔니? 네, 엄마. 엄마를 껴안았지만 이상하게도 모스크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친구들도 부모님에게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아빠, 거긴 밤에 여자 혼자 다녀도 된대요.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지하철도 엄청 깨끗해요.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엄마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소피아, 한국이 그렇게 좋았니? 내 엄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지저분한 도로, 무표정한 사람들.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더럽지? 왜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표정이 없을까? 저도 모르게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마스크팩, 과자, 한국어 교재들.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피아, 이게 다 뭐니? 엄마 선물이에요. 한국 마스크팩이래요. I can align in the 90 going from Noble Palming in the Pington. 저는 침대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엄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싶고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아, 넌 겨우 며칠 다녀왔을 뿐이야. 여행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사는 건 다르단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 저는 진심이에요. 제 미래를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아빠와 엄마 앞에 앉아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 안전한 사회, 선진적인 시스템, 배우는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분위기.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소피아, 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건 안다. 반도체도 강하고, 하지만 너는 러시아인이야. 여기가 네 나라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일단 한국어를 공부해봐라.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도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아빠가 도와주마.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글을 쓰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 일주일 후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분식집에서 혼자 밥 먹는 여성,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지하철에서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 깨끗한 거리. 제목은 48시간 만에 내 인생관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조회수 5만, 일주일 뒤 30만,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곳인 줄 몰랐다. 아버, 나도 가보고 싶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될 수 없는 걸까? 러시아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학교 학부모회에서도 한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보험과 교육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학교는 엘레나 선생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한 달 뒤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엘레나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수준, 외국인에 대한 환대, 교육 문화, 안전한 사회. 한 번의 여행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이 선생님께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소피아, 내 편지 읽었단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로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교육부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수학여행이 러시아 교육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 영상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를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한 번의 수학여행이 국가의 정책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48시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주간이 생겼고 한식국밥, 버블티를 먹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어 동아리도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입했고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소피아, 이것 좀 보렴. 한국 대학교들의 입학 요강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빠가 알아봤는데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같더구나.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만 통과하면 된단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1년 뒤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매일 한국어 공부하는 걸 봤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지. 아빠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야, 엄마도 내 영상을 봤단다. 공원에서 운동하던 할머니들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 할머니도 그런 나라에 살았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을 텐데 엄마도 깨달았단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보물섬이라는 것을. 엄마, 저 꼭 한국에 가서 성공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 아빠를 한국으로 초대할게요. 에필로그. 몇 달 후 저는 주모스크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한국에서 48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48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안전한 사회, 따뜻한 문화, 평생 배우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롭게 발전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요. 행사가 끝나고 한국 대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양,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어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학 여행이 아니라 유학생으로서 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러시아 명문 여고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48시간의 이야기. 그들이 본 것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친절한 시민들, 평생 학습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사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정,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